안녕하십니까, 홍태호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수리논술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사실 6편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논술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마지막 마지노선이 바로 이 6평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6평 보고 난 다음에 쭉 시작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에 6월 둘째 주부터 실시해 갖고 좋은 결과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논술이 어떻게 해야 되고, 도대체 논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논술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또는 논술은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설명해야 될 것은, 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게 하고 2020학년 논술 대비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보시면, 수리논술이란 도대체 뭐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도대체 수리논술은 계속 논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논술이 뭔가 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수리논술은 반드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수리논술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작년에 지난번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6편 끝나고 이후 6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갖고 수능을 했습니다. 수리논술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게 결과, 그 다음에 2027학년대에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형 요소 중에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논술이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식답을 쓰는 거, 그게 수리논술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약술에 가까운 거고요. 수리논술이란 수학적 개념과 개념 정의, 공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어진 주제를 서술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수리논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냥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로써 하는 거. 이건 이제 강의인 거고, 수리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글로써 그 주어진 논제를 갖다가 상대방, 다른 사람한테 이해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뭐냐면 굉장히 조금, 근데 그냥 이건 A는 B다가 아니라 수학적 근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 개념, 정의, 공리, 성질들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수리논술 반드시 해야 되는가? 반드시 해야 되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9편 끝나고 나면은 그때 9월 달에 뭐냐면 6개의 수시를 씁니다. 논술 수시를 갖다가 만약에 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한다든가, 아니면 파이널을 한다든가,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수리논술은 도대체 뭐냐? 수리논술은 수학적 사고와 추론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능 문제에서 킬러 문제 또는 중킬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그게 바로 수리논술이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걸 기르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지금 현재 조금 학생들이 많은 데리고 있는 학원들은 뭐냐면, 먼저 기출문제를 줘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선생님이 해설을 해줘요. 그리고 뭐냐면 시험지는 걷는데, 그거는 뭐냐면 조교들이 답 위주로 체킹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의논술 같은, 지금 뭐냐면 대학교별 지금 모의논술을 보는데 온라인으로 모의논술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서술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답을 맞았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만 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답을 잘 맞췄어. 어느 등위 안에 들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 한양대학교 온라인 모의논술을 봤는데 1,500등 중에 90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 희망을 가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90등이라는 게 서술 과정을 본 게 아니라 답만 맞고 안 맞고를 본 거죠. 그래서 막상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를 해서 붙었는데, 그런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인원을 조금 줄이고, 수학적 배경 지식을 쌓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오면은 문제를 주고, 다시 말하면 기출 문제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제가 정리한 지금 수리 논술이 나왔던 그 단원별로 내용을 다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분법, 적분법, 아니면 다항식에 대한 거, 함수 그래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일러주고 그거에 관련된 대학교 기출문제 나온 걸 서술해 가면서 배경 지식을 쌓는 거죠. 그게 보통 한 3, 4개월 걸려요. 근데 그것만 잘 써도 실전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정시 또는 교과 학종에 진학할 수 없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형 방법이, 왜냐면 지금 대부분이 뭐냐면 교과 같은 경우는 사실 1.6등급 이내에 들어야 교과를 쓸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종도 마찬가지죠. 복불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생기부를 잘 쓰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게 잘 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러면 정시다. 그럼 정시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혹시 시험에서 실제 시험에서 시험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망칠 수 있는 그런 또 리스크가 있어요. 특히 재학생이다 보니까 긴장해서 시험을 대래 모의고사 성적보다 더 못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능을 망쳐도 목표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등록문. 내가 수능을 망쳤는데 한두 과목을 잘 봤어요. 그럼 2합 5 또는 3합 6, 7?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도 논술 잘 쓰면, 또는 뭐 수능을 다 망쳤어도 내가 최저가 없는 대학을 써서 붙는, 작년에도 그런 친구 있죠. 2합 5를 망쳤는데 하나를 터뜨려서 2합 5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를 붙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교과나 학종으로 갈 수 없으면, 애매모호하면, 그러니까 6학종이나 6교과 또는 교과와 학종을 6개를 쓴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가 많습니다. 제가 너셀에서 오전에 재수생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교과 플러스 학종, 그러니까 6개를 교과나 학종으로 써갖고 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시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거죠. 왜? 자기는 반드시 교과나 학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막상 그거 갖고 해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재수로서 연결되고, 재수하면서 또 정시도 제대로 하기도 힘든 거야. 왜 정시로 하기도 힘드냐면 6학종 교과하면서 수능 준비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절대 교과나 학종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과나 학종을 조금 줄이고 뭘 중심적으로 한다고? 거기다 플러스 논술, 그 다음에 정시, 요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논술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술이 힘들다고 느끼면 조금 틀어서 약술로 바꿔서 시험을 봐도 돼요. 그러니까 약술은 수리 논술보다 조금 쉽기 때문에 최저 맞추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아까 내가 이제 그걸 같이 병행해서 얘기했는데요. 처음에. 자, 보통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학원들은 기출 문제를 줘요. 그죠? 기출 문제를 주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1시간 반 동안 풀게 하는데, 처음 간 친구들이 1시간 반 동안 처음 본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못 풀어요. 그래, 걔가 앉아 있어, 멍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을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푸는 게 수리논술의 최적의 배경 지식을 정리하고, 정리된 배경 지식을 통해서 유형 문제 분석 및 해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게 완전히 배경 지식이 끝나면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실전 문제, 기출 문제나 모의 문제 같은 경우를 분석 해제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근데 대부분이 또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특정 학교를 지원했으면 그 학교에 대한 기출 문제만 풀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들은 그 교수들이 내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 중심으로 풀다간 다 망합니다. 절대로 몇 개년을 풀어도 기출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다른 데 기출 문제가 유사해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 대학교의 기출 문제가 또다시 시험 문제로 평가하는 문제로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2026학년도 대학별 모의 또는 수시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다뤄봐요. 그리고 파이널 때는 제가 그 모의 논술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예상 문제, 대학별 예상 문제를 분석 해제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시험 대비하는데 완벽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수리 논술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통, 기하 과목에 대한 부담은 느낄 필요 없습니다. 학통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제가 다 뭐냐면 수업 3시간에 앞에 한 3, 40분을 갖다가 학통과 기하를 갖다가 정리해 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주고 거기에 따른 대학교별 기출문제 나왔던 걸 갖다가 풀어보기 때문에 전혀 뭐냐면 지금 모르더라도 그때 와서 듣고 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에 대한 부담은 느낄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개별 맞춤 수업이고 첨삭 1:1 첨삭을 다 해줘요. 그래야지만 얘가 쓴 것을 모두 제가 쓴 답지가 정답이 아니에요. 항상 뭐냐면 수리 논술은 학교별로 못해도 5개 정도의 모범 답안지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제시문에 얼마만큼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잘 썼는지를 보니까 다 개개인 하나하나 다 본단 말이에요. 모든 학생이 획일적으로 A라고 하는 답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걸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제가 다 첨삭을 하죠. 그 다음에 매달 실전 모의고사를 봐서 지금 부분 학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고 뭐가 부족한가를 그렇게 살펴서 또 다른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6학년도 수리논술 입시성과 실적은 6평에서 모의고사 80점대 초반이 한 3개월 내지 정도 해서 뭐냐면 결국 수리 논술을 하다는 건 제가 뭐랬습니까? 수능적 사고와 그 다음에 추론 능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킬러나 중킬러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뭐냐면 9월달 평가원을 봤는데 96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제가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해요. 반드시 뭐냐면 수리 논술을 잘 쓰고 연습하다 보면 그리고 사고하고 추론 능력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니네가 수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시험 보고 나와서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리고 결과가 그렇고요. 그 다음 내신과 수능이 4, 5등급의 학생이 중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례 많죠. 수능 도저히 내신 안 되고 정시도 한 특정한 과목 2개 정도밖에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 성적을 가지고 건대 이상 지금 현재 견대는 굉장히 레벨이 높습니다. 부산대보다 훨씬 높아요. 예전에 건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능에서 실패했지만 수능 최저 맞춰 약대나 의대 합격한 의대 같은 경우는 5월 1등급 맞아야 돼요. 특히 5대 메이저를 가려면 최대 2개 아니면 3개 정도는 뭐냐면 추가를 봐야 돼요. 추합. 그러나 2개까지는 봐야 돼요. 그리고 지방대 의대, 국립대 의대 같은 데 가려면 못해도 5월 1등급은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근데 뭐냐면 3합4 정도 또는 인하대학교는 3합3이지만 3합4 정도 맞고 논술 써서 간 5대 메이저 카드 같은데 그 다음에 성대 같은데 이런 데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026학년도 여기 그러니까 NES 학원에서 입시 결과도 마찬가지 성대, 중대, 경희대, 카대, 인하대, 홍대 등 다수 합격과 이게 바로 6월부터 논술을 실시했어요. 6월 둘째 주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제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7학년도 수리논술 전형의 변화는 좀 많이 변화가 좀 있습니다. 2026학년도 전형에 비교하여 체제가 완화된 대학이 많습니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가 원래 3합 8이었는데 2합 5로 바뀌었고요. 숭실대학도 마찬가지 2합 5에서 2합 6으로요. 그 다음에 연세대는 원래 없었는데 미래캠퍼스가 2합 6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체제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2026년도 전형에 비교해 내신 비중이 줄고 논술 비중이 강화된 대학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신은 논술할 때 보통 쓰는 내신이 3, 4, 5, 6인데 보통 일반적인 모든 대학들이 1등급하고 9등급 차이가 별 차이 없어요. 한 5점 이내요. 3점 이내인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논술로 모든 게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굳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90대 10이었어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게 비교과였죠. 근데 지금 뭐야? 100%. 카대도 80, 20이었는데 100%. 숭실대 단국대는 80대 20이었는데 90대 10. 그러면 거의 내신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종대 인하대도 마찬가지 70대 30이었습니다. 근데 80대 20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변화는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논술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응용통계가 원래 상경계통입니다. 원래 인문 논술을 봤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수리 논술로 전형을 하고요. 더더구나 연대 같은 경우는 수학 과목 한 8문제에서 9문제 봤으니까 좀 더 이제 문제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다시 과학이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선택 과목 뭐 생물, 지구과학, 물리, 화학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봤는데 그게 아니라 통합과학 중에서 기반으로 한 문제를 제시해서 서논술이에요. 서술하는 거, 서술. 글로써 쓰는 겁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문제로서 수리적 사고력과 기초 과학 소양을 복합 평가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해부터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원화가 됐습니다. 창의형과 일반형. 창의형에 98명을 뽑는데요. 그거는 고3만 뽑습니다. 고3만. 근데 고3만 뽑는데 수능 체제가 없어요. 굉장히 유리하죠. 특히 고3만 본다면 지금 고3들이 몇 명이나 수리 논술을 쓰겠습니까? 잘 쓰지 않아요. 빨리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처럼 뭐냐면 선택 과목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뭐냐면 대부분이 고3들은 웬만하면 다 내가 그냥 뭐냐면 학종이나 교과로 뭐 교과가 안 되면 어쨌든 학종으로도 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술을 되게 꺼려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렇게 98명을 뽑는다면 엄청난 거예요. 그 대신 뭐냐면 수능 전에 뽑지만 이 창의형을 썼지만 고3은 또 일반 전형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여기 다 그다음에 성균관대 수능 최저가 예전에는 5개형이었습니다. 영어, 수학, 그다음에 국어, 과학이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과학 2개의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예전에 뭐냐면 과학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보편적으로 뭐냐면 국어하고 영어가 좀 약해요. 최저 맞히는데. 근데 수학, 과학 세 영역 합 3 나오잖아요. 그 애들은요. 네, 지금은 평균으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해졌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천대, 삼육대가 약학하고 한의학. 그러니까 삼육대는 약학, 그 다음에 가천대는 약학과 한의대가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들은 또 많은데 지금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제가 일러드리고요. 다음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은 학원에 오셔갖고 자료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한번 보셔갖고 더 한번 해보시고요. 좀 더 자세한 길 원하신다면 학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